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의 마곡과 위례 신도시 등의 반값 아파트 공급이 시작됩니다. 공공분양 사전 청약. 그러나 반값이 진짜 반값이 맞는 거냐, 이 정도면 반값에 내 집 마련하는 거다, 이렇게 각각 의견이 다릅니다. 모집 공고가 나오면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업로드 하겠지만, 일단 어떤 게 어떻게 반값 아파트로 공급된다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곡 16단지 보겠습니다. 마곡 택시 차고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관심이 기존에도 꽤 많았습니다. 9호선 마곡나루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직선거리로는 약 45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9호선 노선 중에 급행정거장으로 보다 빠르게 강남으로 진출입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 출근도 빠르고 공항철도하고 더블역세권으로 강북의 주요 상업지역으로 이동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규모를 보면 총 608가구로 공공분양이 304가구, 공공임대가 304가구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분양과 임대가 각각 50%씩 공존합니다. 동은 모두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12층에서 15층까지로 여기가 고층 아파트는 아닙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여기가 학군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가까운 위치에 초등학교가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 하나는 어쨌든 김포공항 옆이라는 태생적인 위치의 한계입니다. 이 부분은 서로 간의 이야기들이 많이 달라서 여러분이 직접 평가해 보셔야겠습니다. 평형 구성은 전용 면적 39제곱미터가 114가구, 51제곱미터가 88가구, 59제곱미터가 281가구, 84제곱미터가 125가구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 이번에 공급되는 건 273가구로 토지임대부 형식으로 공급이 됩니다. 토지임대부에 대한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토지임대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내 것인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 마곡 10-2, 강일 3지구 등 여러 논란 속에서도 경쟁률이 치열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좁혀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반값 아파트냐, 그냥 월세 내는 아파트지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토지 임대료가 지금 가격보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월 내야 하는 돈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간 거래가 안 되고 집을 꼭 LH한테만 환매해야 하는 어떤 그런 조건이 붙었는데, 이게 이제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이번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을 보면 10년 의무 거주 후에 개인 간 거래가 이제는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로또 아파트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후 집값이 상승을 했다면 그걸 시세만큼 받고 개인한테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나름 개선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지가 어떤가에 따라, 여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본회의는 통과했고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나설 분들은 입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나의 미래 수익, 그리고 자산 변동, 그리고 나의 라이프 변환 주기,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후니까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분석 1타 강사 부비TV가 모집 공고 후에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일단 좋아요랑 구독부터 좀 어떻게 꾹 이렇게 눌러. 이번에는 위례 A1-14블록입니다. 여기는 애초에 행복주택으로 진행이 됐었지만 이제 50만호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공분양으로 주택 공급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급변하게 된 그런 곳입니다. 단지 규모는 총 600가구 정도 되는 중형 단지입니다. 5호선 거여역까지는 직선거리 약 500m 정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위례 트램이 여기 이 가까이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놈의 트램, 위례 신도시 재건축 할 때쯤 한 수십 년 후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몇 년 후에 들어오긴 할 것 같긴 하고 그럽니다.
주변에 위례솔 초등학교, 중학교가 단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덕수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습니다. 스타필드 시티도 이용 가능하고 대형 병원하고 또 공원 이런 게 이미 다 갖춰진 인프라라서 그냥 들어가면 내가 바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또 나눔형으로 공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눔형, 이거는 일반형 공공분양보다 분양가가 좀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주변 시세의 80%에서 분양을 하고 나눔형은 주변 시세의 70%에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10% 정도 더 쌉니다. 이 점은 확실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추후에 나중에 매도할 때, 내 집을 팔 때 그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을, 시세 차익을 7대 3으로 또 나눠 가져야 합니다. 당연히 내가 70%입니다. 반대로 매도 시에 내가 분양받은 금액보다 시세가 막 집값이 온 나라가 다 추락을 해서 완전히 떨어져서 손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 손해도 역시나 70%만 내가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요즘 들어 점점 공공분양 사전청약뿐만 아니고 다른 부동산 정책도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알아가고 판단을 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폭등 중입니다. 어쩌면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나에게 잘 맞는 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뉴스를 요즘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약통장의 유지는 권하는 편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말 그대로 계속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그냥 정권만 바뀌어도 계속 변하고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금방금방 변하는 겁니다. 저도 아주 잠깐 동안만 신경을 안 쓰게 되면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정치인들이 어떤 급변하는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는데 일단 꾸준한 청약통장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신분 상승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급변하는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 5, 4, 3, 2, 1. 네, 국회의원입니다. 선거 전에는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허리를 막 굽신굽신 거리고 집 없는 무주택자한테는 반값 아파트를 만들어서 곧 나에게도 집을 한 채 떡하니 선물 줄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이 담긴 구라, 그리고 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한테는 그 집이 확 올라서 나도 금방 부동산 부자가 될 것처럼 환상을 심어줍니다. 혼이 담긴 구라.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 머리 위에 군림하면서 세금으로 해외여행, 자기들은 이거를 표현하기는 해외 연수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냥 실질적으로 제 눈에는 해외여행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국민들을 머슴에서 국민들의 또 주인으로 셀프 신분 상승을 합니다. 그것도 셀프. 이어서 문제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다주택자가 14.7%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몇 프로가 다주택자일까? 5, 4, 3, 2, 1. 정답은 50%입니다. 즉 국회의원의 절반이 다주택자입니다. 일반 국민은 무주택자 비율이 43.8%, 그리고 1주택자가 41.6%,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4.7%인 반면에 국회의원님들은 무주택자가 10.5%, 1주택자가 39.4%,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50%나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랏일 하시는 높은 분들은 기본적인 성향이 다주택자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미 다주택자인데 어떻게 무주택자의 서름이나 1주택자의 어떤 불안함,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긴 합니다. 이어서 문제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서울에서만 뽑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뽑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국회의원님들은 어느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가장 많은 수의 국회의원이 집을 보유한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 5, 4, 3, 2, 1.
서울 강남 3구에 집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강남구에 40명, 서초구에 33명, 송파구에 9명 이렇게 해서 모두 78명이 소위 말하는 강남 3구에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이 중에 4명 중에 1명 그 이상 4분의 1 이상 강남 3구에 집이 한 채 이상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정체성은 다주택자 그리고 강남 3구에 가깝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수의 강남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입법을 한다는 게 과연 맞는 말인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씩 내 머릿속에서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둔촌주공 살리기에 올인을 할까? 그리고 실거주 의무 폐지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말인가? 또 부자들이 낸다는 종합소득세는 왜 깎아줬을까? 앞으로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한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높아심에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진짜로 걱정하는 건 국회의원 50%가 다주택자이고 4분의 1 이상이 강남 3구에 살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이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부동산 폭등론자들이 꼭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절반이 다주택자인데 과연 집값을 떨어뜨릴까요?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서울의 알짜 지역에 집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부동산 하락을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 자기 집값 떨어지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할 거고 폭등할 겁니다. 지금 잠깐 부동산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이 바로 집을 살 때입니다. 위기에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위해서 절대로 법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집을 사야 하고 유료 상담으로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30% 할인된 가격 단돈 100만 원에 부동산 상담을 해드리니까 주저없이 상담 받으시고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이렇게 제가 좀 오버해서 연기를 했지만 이런 류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실제로 거기에 홀랑 넘어간 사람들이 또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나 다 들어와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허들이 없어요. 여기는. 그에 반해서 또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 별의별 사기꾼이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여러분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쉽게 당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거고 내년에는 꼭 여러분께 아주 좋은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